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유한솔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선대위가 다시 내부 갈등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와 조수진 최고위원이 충돌한 뒤에 각각 상임 선대위원장과 공보단장에서 전격 사퇴했는데요. 후폭풍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게시판에는 수백 건의 글이 쏟아졌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교체해야 한다는 의견과 이준석 대표의 당대표 사퇴 요구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 내부 갈등은 두 번째죠. 이준석 대표가 이딴 패싱 논란에 당무를 거부하고 떠나버린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에는 윤 후보가 이 대표와 울산에서 만찬 회동을 하면서 극적으로 네 분이 봉합됐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내부 깊은 곳에 갈등이 숨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선이 8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결국 내부 갈등을 봉합해야 할 건 윤 후보 자신이겠죠. 리더십을 발휘해야겠습니다. 12월 20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박도원 씨, 왜 차 사진을 찍고 계세요? 우리 동네 정비소들은 다 수리비가 다르다 하네. 그럼 어쩌죠? 가닥 견적 비교하러 간다. 사진 한 장으로 간편하게 견적 비교하고 선택하니까 손해 없는 내 차 관리 카닥. 세라젬 V6 퇴행성 협착증으로 견인이 필요한 장모님도, 혈액순환 개선이 필요한 엄마도, 추간판 탈출증으로 견인이 필요한 아빠도, 근육통 완화가 필요한 아들도 미국 FDA 승인 세라젬 V6 지금 체험해보세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알았어 DDM 알았어 병금은 알았어 DDM 알았어. 생애 주기별 은퇴 시점에 맞춰 알아서 투자해주는 연금펀드 한국투자 TDF 알아서 한국투자 신탁운용 펀드보스 등 별도 발생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꼭 확인하세요. 오메가3 뭐가 좋을까? 세 가지가 중요하죠. 어취가 없는지, 중금속 걱정 없는지, 오직 물로만 추출했는지. 기억하세요. 100% 식물성 오메가3는 아이코메가 판매 신신제약 제조 코스맥스 바이오. 오메가3는 EPA 및 DHA 함유 유지,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자동차 썬팅할 때 딱 불스원 썬팅 넘버원 불스원이 딱 절실한 썬팅 자외선 열차 간도 딱 불스원 썬팅 썬팅도 역시 불스원 썬팅도 역시 불스원 썬팅. 기술 문의는 불스원프라자닷컴. 12월 22일에 함께하는 라디오 오늘 수요일 순서입니다. 1부는 새로운 시각으로 지역의 문제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허승규의 청년생각, 안동 청년공감 네트워크 허승규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2부 이슈 오늘에서는요. 최근 안동시 의회에서 안동시 집행부에 대한 몇 가지 문제 지적이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 시정 질의의 주인공 안동시의회 정운선 의원을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 각종 설문조사의 결과를 갖고 우리 사회를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배종찬의 리서치 오늘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께서는 유튜브 안동 MBC 플러스를 통해서 다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애청,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승규의 청년생각. 청년의 관점에서 지역사회 이슈를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시간 가져보고자 합니다. 자, 안동 청년 공감 네트워크 허승규 대표 직접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방송에서 이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의 쟁점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특히 기초의회 선거구 3, 4인 선거구 쪽액이 이 이야기를 좀 상세히 하시면서 거침없이 쓴소리를 해주셨다고. 지난주는 제가 없었지만 뭐 소수정당 존중이라든지 뭐 다양성 확보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나왔을 것 같거든요. 자, 오늘은 어떤 주제 준비하셨나요? 네, 이제 2021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한 해 마무리하고 계실 텐데요. 우리 손으로 뽑은 지역 일꾼들인 지방의회도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어제 2021년 12월 21일 경북도 의회는 327회 정례회를 마치면서 올해 의정활동을 마무리했거든요. 또 이 경북 북부 지역 기초의회도 이번 주에 정례회를 마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어제 경북도 의회 본회의에서 있었던 일을 청취자 여러분과 나누면서 친근하게 경북도 의회를 만나보겠습니다. 나누면서 친근하게. 지난주에는 조금 민감할 수 있는 이야기 하시면서 좀 쓴소리를 의외에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은 좀 결이 다른 내용을 좀 준비하신 것 같아요. 네, 허승계 청년생각에서는 잘한 점은 뭐 여야 정파 가리지 않고 칭찬하고요. 잘못한 점은 감정적 비난이 아닌 차분한 비판을 합니다. 또 오늘은 경북도 의회에서 우리 북부 지역민들과 함께 살펴볼 만한 내용을 다루었기에 제가 경북도의 홍보대사 역할을 맡았습니다. 아주 바람직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의회도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이죠. 말씀하신 대로 어제 정례회를 끝으로 의사 일정을 마무리했는데 자, 어떤 이야기가 나왔길래 홍보대사까지 직접 자처하셨나 싶은데 아마 많은 분들께서 이제 지방의회가 연말에 뭐 하는지 도대체 이걸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알려주시기 위해서 자처한 게 아닌가 싶거든요. 자, 이번 달 12월 경북도의회 어떤 일이 진행이 됐을까요? 어떤 일이 진행되나요? 네, 경북도의회가 1년 동안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참 많을 거예요. 제가 팁을 알려드리면요. 경북도의 홈페이지 들어가면 홈페이지 상단에 의회 소식이라는 항목이 있고 거기에 들어가면 의사 일정이 나오고 거기 연간 운영 계획이 있습니다. 네. 현재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매년 2번 정기회, 정례회를 열어야 되고요. 시행령에 따르면 1차 회는 5, 6월, 2차 정례회는 11월, 11월 중에 열어야 되는 게 규정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2021년도 경북도의회 2차 정례회는 11월 8일부터 12월 21일 어제까지 44일 동안 진행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44일 동안 경북도 의원들 대체 무슨 일을 할지 혹시 아나운서님 알고 계십니까? 저한테 또 질문을 하시는 거죠? 네. 자, 익히 뭐 알려진 대로 이제 의회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하면 이 집행부 그러니까 경북도청이 일을 잘하는지 감시를 좀 해야 될 테고 또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 내년도 예산안 심의 의결 이게 또 주 업무 아니겠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정례 기간 동안 집행부의 행정사무를 감사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하고요. 네. 또 도정 전반에 관한 질문인 도정질문이랑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도 경상북도와 경상북도 교육청까지 예산안 심의 의결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2021년도 3차 추경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요. 이게 아마 좀 생소하실 텐데. 네, 올해 추경 예산안. 네, 추경 예산인 거는 올해 쓰고 있는 예산은 작년에 계획했던 예산인데요. 네, 그렇죠. 근데 이렇게 연말 정도 되면은 계획과 다르게 집행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름에 홍수가 났다. 또 가을에 산불이 났다. 이러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지출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그것을 추가 경정 예산이라고 수정 예산안을 심의 의결합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시민들이 낸 소중한 세금 예산은 계획과 다르다고 그때그때 다르게 쓸 수가 없어요. 네. 예를 들면 제가 오늘 7,000원짜리 짜장면을 먹고 싶어서 7,000원 예산을 계획해서 식당에 갔습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짜장면 가격이 9,000원이 됐어요. 근데 제 지갑에는 10,000원이 있습니다. 우리 아나운서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비유를 하실 때 짜장면이 좀 자주 등장하는. 네, 짜장면을 좋아합니다. 네. 자, 아무튼 뭐 일단 다행히 수중에 낼 돈이 있는 거잖아요. 일단 사 먹겠죠. 2,000원 더 주고. 그렇죠. 사 먹어야죠. 네. 근데 예산안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7,000원짜리 예산안을 9,000원으로 수정한 예산을 의회에서 통과시켜야 짜장면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차가 필요하다. 네. 그래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달라진 상황에 따라 수정 예산안을 1차, 2차, 3차에 따라 수정을 하고요. 마지막 연말에 정리추경이라고 해서 3차 추경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참으로 그 44일 동안 많은 일들을 처리했습니다. 참 한 해를 돌아보면 이런 변수가 정말 많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텐데 아무튼 이 숫자랑 아무리 친한 사람들이더라도 골치가 아팠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고생을 정말 많이 하셨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경북도의회가 이제 정례회 마지막 날 어제 경북도의회 차원에서 건의안을 또 하나 채택했는데요. 관련된 보도를 어제 전했습니다만 대표님이 또 직접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방 의원들은 아까 말씀드린 일들 말고도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특정한 정치적 메시지를 담은 건의안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네. 뭐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와 독도 문제로 갈등이 있을 때 뭐 지방의회에서 독도 수호 결의안 등을 내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메시지를 내는데요. 이번에 경북도의회가 채택한 건의안 이름은 좀 깁니다. 네. 지역 대표성 강화와 도농 간 균형 발전을 위한 강력 의원 선거구 획정 방식 개선 촉구 건의안. 기네요. 길죠. 네, 이걸 냈습니다. 그러니까 강력 의원 지역구, 경북도 의원 지역구 선거구 획정이 있어서
지역 대표성의 가치를 반영하고 도농 간 균형 발전을 위한 합리적 의원 정수 배분과 이런 선거구 획정 방식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 건의하는 건의안이에요. 네. 그래서 이 건의안의 제출처는 뭐 대통령 비서실, 국회 사무처, 국무총리실 그리고 각 정당 대표 및 원내대표 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이런 전국적인 기관에 이렇게 경북도의회가 목소리를 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뭐 법적인 강제력은 없습니다만 우리의 목소리를 좀 철저하게 반영해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자리가 될 테니까요. 이 농어촌 의석수라든지 뭐 도농 간 불균형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텐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겼을까요? 네,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는 강력의원 선거구 획정 시 인구 상하한선 편차 허용 한계를 4대1에서 3대1로 변경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네. 이게 내년 지방선거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헌법하고 똑같은 효력이 있어요. 근데 왜 갑자기 헌법재판소 이런 결정을 했냐면요. 네. 표의 등가성이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오늘 청취자 여러분, 표의 등가성 네, 기억해 주시고요. 표의 등가성. 네, 민주주의 선거에 네 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혹시 아나운서님 들어보셨죠? 또 이제 깜짝 퀴즈가. 네. 일단 뭐 보통 선거, 비밀 선거, 직접 그리고 평등 선거 이렇게 네 가지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거 내가 역시 아나운서님은 다르시네요. 네. 그 표의 등가성 원칙이 평등 선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나의 한 표랑 남의 한 표가 평등해야 된다는 원칙인데요. 네. 선거구별로 인구 격차가 너무 커버리면 어떤 사단이 발생하냐면은 인구가 많은 지역구의 2등 당선자, 즉 낙선자가 인구가 적은 지역구의 1등 당선자보다 표가 많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될 수가 있죠. 즉 같은 경상북도에 사는데 내가 표를 더 많이 얻었는데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표에 그러면 격차가 생기죠. 근데 이걸 완전히 1대1로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지방구 선거는 3대1 정도까지 하자는 겁니다. 네.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인구가 적은 농어촌 지역의 의석수 감소가 예상이 되고요. 특히 우리나라처럼 도농 격차가 크고 이런 불균형이 현저하다는 특수한 사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네. 강력의원 지역구 선거구 획정할 때 인구 말고 행정구역이라든가 교통, 면적 등 이런 지역 대표성의 요소를 좀 고려하자는 게 이번 건의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정리하자면 이제 지역구 선거구 인구 편차 기준을 3대1로 바꾸는 데 대해서 좀 지방의 사정을 고려해달라. 우리나라의 특성도 있지만 우리 지역이 또 이 부분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한 게 현실인데 아무튼 여기에 해당되는 지역들이 있어요. 내년부터는 인구가 적은 우리 농촌 지역 몇 군데에서는 이제 의원 숫자, 의석수가 실제로 감소할 거잖아요. 네, 이 3대1 기준을 적용하고 또 군이 대구광역시 편입되는 모든 것을 고려해서 지금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은 네. 현재 경북 청도군, 성주군, 울진군이 도의원이 2명이거든요. 1명으로 줄어듭니다. 아, 네, 무려 절반이 줄어들죠. 그렇죠. 근데 이게 경북만의 문제가 아니고 뭐 충청북도, 전라북도, 경남 등 전국적인 상황이고요. 특히 농촌 지역구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선거구 획정은 4년마다 하지 않습니까? 네. 즉 2022년에 이렇게 줄면은 2026년에는 또 어딘가 또 줄어들 수 있어요. 지금 같은 흐름이라면. 이렇게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네. 계속되는 이 흐름에 좀 제동을 걸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고령화나 뭐 지역 불균형 계속해서 심화가 되고 있으니까. 농촌 지역구 대표성이 점점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자, 인구가 줄고 정치적 대표성도 낮아지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국회 그리고 지방의회 의사결정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더 인구가 적고 농촌 지역인 곳의 목소리는 더욱 줄어들고 또 인구가 많은 곳 위주로 정책이 나오게 되면 이게 악순환일 것 같아요. 도농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네, 그래서 네. 경북도의회가 현행 공직선거법상 특례 조항을 촉구했습니다. 이런 또 반복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네. 대안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주도 의회 같은 경우는 기준선거구제라는 대안이 나오고 있어요. 기준선거구제요. 네, 선거구 획정의 기준을 선거구당 평균 인구가 아니라 가장 인구수가 적은 읍면지역 선거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아무리 인구가 적은 지역도 최소한의 대표성이 확보가 되는데 문제는 기준 선거구가 인구가 너무 적으면요. 의원 정수를 대폭 늘려야 되는데 네. 이것에 대한 또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은 찬반이 상황입니다. 있죠. 네. 아무래도 현행 이 의원 정수 유지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의 이 대표성을 동시에 유지하고 확보하는 건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대안이 있을까요? 네, 제가 여러 가지 대안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도시와 농촌 지역 인구 상하 편차 기준을 별도로 적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도시는 몇 대 몇인데 농촌은 다르게 네네. 비율을 적용하는데요. 근데 이거는 또 위헌 소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법으로 될지 이 부분 판단해야 되고 헌법 개정까지도 고려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이 지역 대표성을 읍면동 자치 확대를 통해서 강화하고 의회는 비례대표제와 대선거구제 등을 도입해서 지역 대표성보다는 아예 계층 대표성을 키우는 방법이 있어요. 네. 예를 들어 지방의원이 읍면 대표라기보다는 농민이라는 계층 대표성을 키워서 오히려 지역민들의 이해관계를 더 넓게 반영하고 대신에 동네 대표성은 지방의원이 아닌 뭐 읍면 자치를 키워서 보완하는 것입니다. 요거는 아예 다른 방법이고요. 네네. 마지막으로는 의원 정수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에요. 그래서 많은 지역에서 의원 정수 확대를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농촌 지역 의석수도 지켜내고 도시도 완전히 늘어나는 거죠. 이렇게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는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농촌 지역 선거구 획정 문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이런 대안들을 함께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방안 말고도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테니까요. 자, 이 지역 의석과 이 지역의 대표성을 지키는 건 아무래도 우리 스스로가 낼 수 있는 목소리의 폭을 또 지키는 거기 때문에 각자가 또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허순규의 청년생각, 안동 청년공감네트워크 허순규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라디오 오늘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MBC 라디오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펀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펀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사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홈마트.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가죽소파, 장수돌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백화점.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영화보다 더 감동적인 신이 있습니다. 코로나 의료진의 영웅신, 발코니로 떠나는 여행신, 그리고 모두가 기다려온 백신. 국민 모두가 만들어주신 최고의 신들이 있기에 해피엔딩 신은 멀지 않았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입니다. 최근 안동시의회에서 안동시 집행부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 지적이 있었습니다. 안동시 시설관리공단과 3대 문화권 사업에 대한 내용이 그 골자였는데요. 집행부 견제는 시의회가 꼭 해야 할 일이죠. 안동시의회 정운선 시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연결이 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안동시의회 정우성 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날카로운 말씀 많이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의원님께서는 최근 시정 질의를 통해서 몇 가지 집행부의 문제점 말씀을 하셨는데 참 이 올해 나온 논의 중 하나입니다. 안동과 예천 행정통합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이 내용 어떤 취지였을까요? 뭐 잘 아시겠지만 예천 안동이 함께 노력해서 우리 북부 지역의 이 도청 유치를 성공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제 신도시가 형성 중인데요. 사실은 이 우리 예천과 안동이 지금 이런 이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아마 예천 안동 통합 논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 통합 논의에 우리 안동시와 예천군,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시 집행부, 시장님과 예천 군수님의 역할이 중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초선 때부터 통합 논의를 늘 이렇게 강조했는데, 네. 원래 행정사무감사 보고서에도 우리 안동시의 입장은 예천군을 자극하면 안 된다. 라는 말로 계속 이렇게 노력하지 않겠다. 라는 말밖에 지금 하시질 않거든요. 네. 이거는 우리가 통합이 안 되었을 때 다가올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정말 안일한 행정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에 지적을 했죠. 자,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서 신도시 도청을 유치하고 신도시를 조성을 해놓고 그 이전 효과를 누릴 수 있을 만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서로 간에 너무 조심하고 있다. 이런 게 좀 배경이 될까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데 우리 통합이 되지 않았을 때 예천도 지금 자족도시이고 스스로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지 않습니까? 네. 거기 우리 안동시도 우리 하나의 우리 지방자치단체고, 그런데 중간에 예천과 안동 중간에 신도시가 형성이 되면서 이게 훗날에 그 서로 각기의 주장만을 했을 때 정말 우리 지방 소멸 시대에 우리 다가올 그런 위기는 네.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거기. 그래서 우리 시장님과 군수님 또 그리고 선출직들이 이제는 앞장을 서서 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네, 더 큰 것들을. 생각이고 그 말씀을 드렸죠. 예. 더 큰 것들을 위해서 좀 대승적인 그렇죠. 관점에서 네. 네, 불가피한 과정을 좀 거쳐야 될 것 같다. 네, 네. 결단을 좀 해달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예천안동 국회의원 선거구도 통합이 됐지 않습니까? 네. 이런 정치적 통합을 통해서 또 행정구역 통합까지 갔어야 되는데 또 그 이후에도 또 사실은 안동시나 예천군의 노력이 사실은 없었죠. 네, 탄력을 받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렇죠. 네. 이 부분은 우리 어쨌든 지역의 리더라고 하는 우리 시장 군수님 선출직들의 역할과 의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아쉬움과 또 앞날에 대한 기대까지 포함을 해서 말씀을 네. 해주셨었습니다. 네. 자, 이 문제도 짚어보죠. 이 시 예산이 100억 원 이상 들어가고 있는 이 안동시 시설관리공단의 방만한 경영 행태, 뭐 조직 개편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말씀하셨나요? 예, 우리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께서 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효율적인 경영에 대한 네. 그 방안을 제시를 해라. 정말 경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 잘 하라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네. 이번에 11월 1일자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조직 개편을 했었는데요. 이제 네. 시행을 했었는데 여기에 법령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조직 개편을 했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늘 이야기했던 효율적인 그런 그 경영 방안하고는 전혀 상반되는 공단의 편의주의적인 개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적을 하고 우리 시장님께서 1월 1일자로 네.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내년 초에 다시 효율적인 경영 방안에 대한 논의를 용역을 통하고 또 의회와 논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찾겠다라는 이런 말씀도 하셨죠.
명확한 법률 검토가 필요한 부분도 있었고 아무튼 지속적으로 그렇죠. 이제 효율적이고 네 제대로 된 경영이 필요하다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그 가운데 또 과정상에서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신 게 현 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1년 연임 문제에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유감을 네. 표하셨어요. 연임 결정 과정에서 시의회가 뭐 패싱당했다 이런 논란도. 그렇죠. 네. 저희 의회에 그 말씀하신 그대로 의회하고는 논의 없이 이 패싱이고요. 이 패싱이 뭐 요즘 참 이 유행어인데 네. 집행부와 의회 관계에 있어서 의회를 패싱하는 게 유독 이사장 연임 문제뿐만 아니라 참 많은 일들이 사실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요. 네. 이 내용으로 봐서, 이 건으로 봐서도 알 수 있듯이 저는, 집행부가 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예. 수준이 이 정도다. 저는.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대의회관이 이 정도라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이 일이 아닌가. 네. 라는 그런 생각을 하죠. 집행부를 견제해야 할 의회인데 여기에 네. 대해서 너무 네, 시각이 좀 부족하다 그런 말씀이십니다. 그렇죠. 예,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종속적인 관계는 아니거든요. 그럼요. 네. 서로 이렇게 시민의 안녕과 또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서로 존중하고 함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 이런 일은 없어야죠. 네, 서로 존중하고 상호 견제해야 하는 관계인데 이 균형이 좀 무너져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이 시설관리공단 문제를 계속 좀 짚어보자면 임직원 수가 이제 230여 명에 달하고요. 지나치게 덩치가 크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이번 연임 문제도 의회와는 검토가 좀 없었지만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선임 과정 자체가 또 무늬만 공채다. 이게 낙하산 인사라는 적폐가 좀 계속되고 있다. 자, 이런 것들을 종합해보면 전반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 좀 많고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게 답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내년에 이제 지방자치법이 이제 우리 의회 전부 개정이 되는데요. 좀 네. 의회에 이런 인사권에 있어서 의회가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권한들이 조금 더 주어지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룰이 있고 저런 룰이 있든 어쨌든지 간에 정말 리더, 우리 시로 봐서는 시장의 역할, 진짜 훌륭한 리더를 뽑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내년에 예정되어 있는 지방선거의 그렇죠. 또 중요성. 네, 역시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고요. 견제를 해야 할 의회가 좀 권한이 좀 강화가 돼야 한다. 이런 부분들이 좀 대승적인 아마 관점에서 봤을 내년부터는 때. 조금 더 많은 그 권한들이 또 개정을 통해서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 시정 질의에서 지적하신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시간 안에 다 다루려면 예, 예. 네, 질문을 좀 빠르게 네, 이어가야 네, 될 것 같은데. 네. 자, 일단 3대 문화권 사업 예산에 관해서도 얘기를 해보죠. 이게 50억 원을 확보하지 못했다. 감사원의 지적이 있어서 이게 사실은 50억짜리 벌금 딱지를 맞은 거다. 이런 표현까지 쓰셨어요.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우리 상대문화권 사업이 3,100억을 들여서 지금 도산면 동부리에 지금 조성 중이고요. 내년에 지금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여기에는 사업을 할 수 없는 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할 수 없는 부지에 사업을 했기 때문에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 그때 우리가 국비를 받아야 될 예산이 50억이었었는데요. 예. 감사원에서 문체부로 이 보존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배를 했으니 예산을 국비를 주지 말아라라고 했고요. 그래서 국비로 해야 될 그 사업을 우리 전액 시비로 했죠. 그래서 우리가 법령 해석 못하고 일 잘못해서 50억을 받지 못한 것이고, 그래서 제가 이거는 과태료 벌금 낸 거하고 똑같다라는 제가 표현을 쓰게 된 겁니다.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우리 돈이 나갔기 때문에 벌금이나 마찬가지다. 3천억의 대형 프로젝트를 하면서도 이 땅에 건물을 지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조차도 판단을 못했다라는 것은 정말 어떤 표현으로도 설명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네, 자꾸 왜 또 거기에 그 사업지를 선택했는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자꾸 예산 얘기가 나옵니다만 이제 뭐 올해 말까지로 돼 있는 건에 대해서도
기간 연장이 불어돼서 뭐 국비 115억 원을 포함해서 보행연수교 사업비 236억 원도 반납을 해야 하고. 그렇죠. 보행연수교가 18년도 그러니까 벌써 감사원에서 지적했듯이 거기에는 어떤 사업 행위를 할 수 없는 지역의 땅이었었고 그걸 벌써 지적을 알고 있었거든요. 네네. 안동시에서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에 다시 거기에 보행연수교를 놓겠다고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시간을 흘려버렸고 그 이후에 감사원 지적에 모든 것들이 할 수 없는 것으로 이 결론이 나오자 이 사업도 포기를 하면서 그때 사용하지 못했던 국비를 다시 이제 국고로 반납을 하게 된 거죠. 네네. 빠르게 좀 사업을 제대로 판단 못한 거죠. 빠른 추진으로 좀 동력을 유지했어야 되는데 이런 아쉬움이 있고요. 그렇죠. 자, 저희가 지금 남아있는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요. 끝으로 이제 안동시 행정부에 좀 종합해서 당부하고 싶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집행부 결국은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우리 집행부하고 공무원하고 저희 의회가 함께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요. 견제와 뭐 이런 감시 기능도 있지만 협력 협치하는 동반자적인 관계도 있기 때문에 함께해서 이런 난관을 잘 헤쳐나갔으면 하는 그런 공무원들께 집행부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이 견제 역할을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카로운 문제 제기 목소리 내는 일에 앞으로도 힘내주시길 응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안동시의회 정운선 시의원 연결해서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리서치 오늘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네, 소장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더러 함께 했었는데 당분간 제 목소리를 좀 어떻게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좋은 말씀 부탁드리고요. 자, 대통령 선거일이 이제 8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2달가량 남짓인데 이 대선 후보 지지율 추세 이번 주 어떻게 나와 있나요?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네. 가족 문제에다가 당내 문제까지 겹쳐지면서 후보 간의 대결 구도도 더 치열해지고 있고 앞으로도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국 사회여론연구소가 TBS 의뢰를 받아서 지난 17일, 18일 실시한 조사이고요. 차기 대선에서 누구에게 투표할지 물어봤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 40.3%, 윤석열 후보 37.4%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요. 우리 방송에서 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 발표를 기준으로 해서 계속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네네. 윤석열 후보가 지난 11월 5일 국민의힘 최종 후보로 확정되고 난 이후의 조사에서 처음으로 오차 범위 내이긴 하지만 이재명 후보가 수치상 앞서는 결과가 처음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조사기관마다 결과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아무튼 우리가 계속 지켜봤던 그 추이에 의하면 이번에 역전이 일어났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렇습니다. 뭐 오차 범위 내기 때문에 뭐 이긴다 진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수치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고요. 네. 방금 전에 이제 진행자께서도 말씀하셨던 대로 비슷한 시기에 발표된 조사 결과 중에는 오차 범위들 또 윤석열 후보가 앞서는 조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 어느 때보다도 이전보다도 지금 최근이 두 후보 간의 지지율 엎치락 뒤치락 더 요동치고 있고 더 혼전으로 빠져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더 치열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오늘 이제 저희가 이 코너를 하기 전에 제가 다른 기관의 또 조사 결과도 찾아봤습니다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들이 아무튼 두 후보의 지지율은 조금씩 또 하락한 모양새를 많이 보이고 있단 말이죠. 이게 네, 변수가 좀 있었잖아요. 한참 또 박차를 가해야 될 시점인데 가족과 관련된 의혹이 두 후보 모두에게 각자 불거지면서 자, 아무래도 이게 영향을 좀 줬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요.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이 아들 논란이죠. 아들 혐의, 불법 도박 혐의인데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도 소개해드린 조사에서 살짝 하락을 했고 윤석열 후보가 더 큰 폭으로 하락을 한 걸 보면 배우자 리스크와 아들 리스크가 결정적인 영향이 된 것이죠. 이번 대선은 또 후보자들, 또 후보자의 가족들에게 더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자의 경우에는 지금 당내 논란도 빚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된 것이고 이 배우자 리스크가
특히 이번 선거에서 중요한 MZ세대 여성 중도층의 표심을 흔들고 있는 결과로 볼 수 있겠는데 무엇보다도 이 궁금한 것이거든요. 국민들은 김건희 씨와 관련한 허위 경력이나 수상, 진위 여부와 관련해서 정확히 알고 싶은데 알 수 없는 상황인데다가 네. 또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로 뭐 배우자 논란은 거의 뭐 없다 하더라도 이 아들과 관련된 불법 혐의 그리고 또 성매매 의혹까지도 불거지고 있는 상황. 뭐 수사를 받아서 이제 결과는 나와야겠지만요. 네. 그러다 보니까 후보자 스스로도 유권자들의 평가를 받겠지만 가족, 배우자와 아들과 관련된 여론도 이번 조사에서는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두 후보 모두에게 제 가족도 리스크가 되고 있는 모양새인데, 자,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윤석열 후보의 경우는 이제 당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내홍은 아직까지 이번 조사 결과에는 반영이 안 됐다. 왜냐하면 너무나 최근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자, 다음 주의 추세는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자, 아무튼 이 부인 김건희 씨의 허위 이력 논란이 계속해서 제기되다가 최근에 김건희 씨가 좀 전면에 나서기 시작하면서 좀 불이 붙는 모양새로 보이고 있는데, 이게 어떤 유권자층에게 특히 좀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유권자층은 이 M여중, MZ세대 여성 중도층이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프레임 전쟁, 진영 간 대결 구도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 흔들리진 않죠. 그렇다면 중간에서 어떤 후보를 선택할지 고민하고 있는 2030 세대, 또 여성 중도층은 배우자까지 또 아들까지 평가를 하는데, 우선 이제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와 관련되면 여성들도 영부인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검증해야 되고 평가를 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역대 대선을 보더라도 뭐 아들 논란도 적지 않은 이슈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배우자와 관련돼서 일종의 진실 게임인 것이죠.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가짜냐 진짜냐, 이런 부분은 유권자에게 지속적으로 또 확산돼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 그러다 보니까 주로 2030 세대, 또 여성 중도층에게 영향을 많이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뭐 MZ세대, 여성 중소층, 2030 키워드를 꼽아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반대로 이재명 후보의 경우는 이제 부인이 아니라 아들의 불법 도박과 또 성매매 의혹이잖아요. 좀 어느 유권자층에 좀 이게 영향이 됐을까요? 특히 이제 MZ세대에 영향을 많이 준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이번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도 2030 표심을 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MZ세대, 민주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재명 후보도 어떻게든 청년 세대를 잡아야겠다고 하는데, 아니 아들 문제, 자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2030 세대도 그럴 거 아니에요. 뭔가 청년 정책을 내놓으면 아니 자녀분은 뭐 불법 도박 혐의가 있고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는데 자녀분 문제가 있는데 이거 괜찮겠어요? 2030 세대를 충분히 이해한다고 할 수 있고, 이런 비판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2030 지지율이 흔들릴 수밖에 없을 테고, 아직까지는 조사에 충분하게 또 완전하게 반영은 안 됐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이제 어떤 의혹이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다른 유권자층보다는 특히 2030 세대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수신제가 치고평천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만큼 아니 아들과 관련된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는데 청년 정책 이거 믿어도 되나요? 괜찮을까요? 이런 지적과 비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또 깜짝 목소리 연기를 해주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민지야. 네. 자, 아무튼 많은 이야기들을 좀 관심 있게 들여다볼 MZ세대 2030의 마음을 사로잡는 게 중요한 선거인데, 그 어느 때보다도. 네. 자, 일각에서는 이 각자 가족을 둘러싼 의혹을 두고 이 사과하고 해명하는 방식과 그 태도가 양 후보가 좀 다르다. 이런 것도 사실은 지지율에 포함이 된다. 이 종합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어떻게 보세요? 양 캠프의 대처. 그러니까요. 이게 사과는 정말 군더더기 없이 사과나 의혹을 해명을 할 때 비슷한 성격이거든요. 사과도 뭔가 잘못했을 때고, 의혹도 논란을 빚고 충분하게 규명되지 않았을 텐데, 이때 중요한 것은 신충정입니다. 신충정. 신은 신속하게, 충은 충분하게, 정은 정확하게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왜 부부싸움 할 때도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잘못했어. 아니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뭘 잘못했는지 이야기해봐요. 이건 왜냐면
그런 정도로 사고해가지고는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요. 이런 충분하지 이야기를 않다. 하는 얘기.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런 데이터와 또 선거에 적용될 수 있는 해법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신속하되 충분해야 됩니다. 또 정확해야 되고 네. 뭘 잘못했는지. 그러고 나서는 자기가 또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니까 내가 좀 고민을 해볼게요. 앞으로 어떻게 할지. 그러니까 이런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사과와 의혹에 대한 해법을 알 수 있듯이 신속해야 되고 충분하고 해야 되고 정확해야 되는데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충분하고 정확했는지는 또 알 길이 없거든요. 그런데 네. 조금 신속했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신속했다고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데 네. 유권자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이것이 정말 진정성 있는 사과냐, 충분하지 진정성 않다. 있는 네. 해명이냐, 충분하지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충정. 요거는 또 메모를 해뒀다가 저도 일상생활에서 좀 네, 적용을 요즘에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유행어가 남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안동 MBC와 방송하다 보니까 신충정, 우리 또 정신문화의 수도니까요. 그럼요. M 여중 꼭 기억을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꼭 반영해서 좋은 방송을 하도록 하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안티와 리스크, 비호감, 대선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정책과 공약보다는 서로 간의 네거티브 공방이 더 주목받고 있는 게 아직까지는 현실인데 이유가 뭔지 앞으로 좀 어떻게 흘러가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안타깝죠. 앞으로는 정말 정책 대결을 해야 됩니다. 토론회를 통해서 개인 신상은 개인 신상대로 따로 검증받고 네. 정책을 부분별로 나눠서 안보도 중요하죠. 경제도 중요하죠. 국방도 중요하죠. 이런 것들을 좀 논의할 수 있고 후보자들의 경쟁력을 점검할 수 있는 토론회가 더 많을 필요가 있을 텐데 이런 정책 대결로 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학습 효과입니다. 이전에 대선에서도 우리 유권자들이 보기에 수많은 공약을 내놨지만 그게 지켜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네. 이번 선거는 더더군다나 유권자들이 이념에 의해서 투표하는 것도 아니고 지역을 기준으로 투표하는 것도 아니고 이익에 의해서 어떤 네. 후보가 더 많은 이익을 줄 것인지 다 또 비슷비슷해지거든요. 후보자들 보면 부동산 정책도 비슷해지고 또 다른 청년 일자리 정책도 점점점 MZ세대 표심을 얻기 위해서 마음을 얻기 위해서 비슷해지다 보니까 네. 잘 지키지도 못하는 공약들이 그동안 숱하게 많았던 것. 또 후보들이 표를 얻기 위하다 보니까 점점점 정책이 또 비슷해지는 것. 정책의 유사성과 학습 효과에 의한 정책의 공약의 불신. 이런 현상들인데 그래도 더 토론회 등을 통해서 정책 대결을 할 수 있는 모습을 후보들도 또 우리 유권자들도 더 잘 보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뭐 듣기 좋은 말 이런 것들에 현혹되기보다는 실제적으로 이 정책이 현실화가 가능한지 어떤 게 진짜 나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지 잘 따져보고 투표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정책을 좀 들여다보자면 이제 네네. 이재명 후보 측의 부동산 정책인데 이 부분 아무래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이 기존과는 좀 결이 다른 오히려 현 정부 정책을 좀 유예하거나 재검토하는 쪽으로 뭐 다주택자 거래 양도세, 중과세 유예, 뭐 공시지가 현실화도 재검토한다고 하고요. 아무래도 지금 정권이 이제 부동산 쪽으로 좀 대처를 잘못하고 있다. 이런 여론이 그렇죠. 많으니까 좀 지지율 상승에 이런 게 영향이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이 표를 얻기 위해서 또 지지층을 확산하기 위해서 확대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이죠. 비판도 많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에게 왜 말바꾸기를 하느냐, 왜 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시비를 거느냐 이런 비판이 나오기도 하지만 첫 번째로는 이재명 후보로서는 부동산 정책만큼은 정권과 차별화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 네. 않으면은 외연이 확장되지 않는 것이고 또 선거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닌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야만 또 중간지대 유권자층을 확보해야 되는 거잖아요. 민주당 지지층이 아니라. 그렇다면 가장 이번 선거에서 지역적인 요충지가 되고 있는 것이 서울이고 또 중도층이나 부동산과 관련 있는 50대 가정주부층 또 임대료 때문에 자영업층을 공략하기 위해서도 현 정권과는 다른 부동산 정책이 되고 또 하나는 뭡니까? 또 성남 도시개발공사의 김문기 이 처장 또 한 사람의 비극적인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유한기 전 부무장도 있었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대장동 이슈로부터도 벗어나기 위해서는 더 적극적인 부동산 정책의 변화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재명 후보의 운명 선택으로 보입니다.
네. 대장동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이게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현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가중 네. 리스크에 좀 가려진 모양새인데 이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부터 또 고발 사주 의혹도 있고요. 양측이 여전히 자유롭지 못한 이 의혹에 대해서 특검 도입에 대한 여론은 어떻습니까 지금? 특검 도입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김문기 차장의 죽음 뒤에 이재명 후보도 입장 발표가 특검 이미 발의하라고 이야기를 해놓았다라는 것을 재차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만큼 윤석열 후보도 이미 특검은 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느냐라고 또 강조하고 있는 만큼 특검은 할 수밖에 없다. 이번 조사에서도 응답자 절반 이상이 이 윤석열 후보 관련된 의혹, 검찰권 남용 관련, 또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관련 의혹에 대해서 두 건 다 특검이 필요하다가 압도적으로 높거든요. 네. 그런 만큼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테고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특검을 구성하고 특별검사가 임명되고 지명되고 이러면 이게 3, 40일이 걸리기 때문에 정작 대선 전에 명쾌하게 또 후련한 이 수사 결과가 나올 수 있지는 의문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특검이 도입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미궁에 빠질 가능성도 다분히 높아 보입니다. 네, 그런 우려가 정말 팽배해 있지만 그래도 국민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이 좀 명명백백히 밝혀지길 바라보고요. 자, 다음 이 시간에도 이제 양 후보가 어떤 리스크들을 또 헤쳐나갈지 그런 것들을 수치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리서치 오늘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